예, 안녕하십니까. 장우영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회의실에서만 제가 한 3번 정도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 다른 회의실에서도 거의 비슷한 주제로 한두 번 더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제 이 글을 정리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거법은 항상 공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조문을 들여다봐도 제가 또 하는 전공이 법학이 아니어서 문구 하나하나도 상당히 예민하게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빠뜨린 부분은 뭐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쩔 때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잘 가동되지 않고 선거법 개정 안 돼서 건너가면 오히려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법조문 더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1차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정치학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이제 TF에 참가를 하면서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이제 파트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게 법 조문에 우리가 이제 오남용 되고 있거나 혹은 뭐 좀 해석 여지가 많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다루면서 이러한 행동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도 잘 안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체제, 공직선거법의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이런 세미나를 1년에도 수십 번씩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수십 년 세월을.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276개 조문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도 없거니와, 뭐 이게 선거해야 되겠다, 출마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분들 아니면 더욱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선거법 체제 어떻게 되지?라고 해서 봤는데 우리나라하고 견줄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선거 참여에서 행동의 규칙이죠. 율법과도 비슷한데, 혹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세속의 장에서 놀고 있지만 탈세속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한 300개가 넘습니다. 이제 비구니 계율 빼놓고는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특정의 범위 안에서 행동을 규제하는 가장 이제 이 폭넓은 규제 체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연동된 조항들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는 정말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20대 국회가 선거법 체제를 완전하게 개편할 것이다, 이렇게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선거법 개편을 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중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과급적이면 이제 온라인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지금 이 한국에서 소위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보화라고 하는 패러다임과 산업이 등장한 지가 이제 IMF를 거의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한 20년 역사가 됐는데, 이제는 사실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온 오프가 융합되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전 세계 선거법 이렇게 보더라도 온라인을 특정해서 언급하는 법률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온라인도 오프라인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다라고 하는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원칙을 수립한 데가 유럽연합인데 유럽연합에서 비단 선거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고 이제 하는 것들 20년 전에 시행을 할 때요. 딱 20년 전에 20년 전에 미국에서 연방통신품위법이 위헌 판결을 받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콘텐츠를 세계 최초로 규제하는 법률이었는데 이 법률이 이제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고 유럽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인터넷도 미디어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완전한 탈규제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방법이고 가끔 보면 시민단체들에서 뭐 온라인에 대한 일체의 규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온라인의 특성을 그러니까 반영하는 규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온라인도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일종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모든 미디어들은 일종의 자기 책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방송이나 신문이나 등등.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의 연방통신품위법 그 위헌 판결 내용들을 보면 인터넷의 특성을 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약하게 규제하고 있는 게 인쇄 매체인데 인쇄 매체에 준하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원칙이고요. 이 원칙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즉 뭔가 하면 우리가 인터넷상의 표현의 행위를 규제할 때는 인쇄 매체에 준하는 표현의 행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 예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무슨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무슨 인터넷이다, SNS이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너무 이것들을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우리 선관위가 아마 이제 선거관리사무에선 세계에서 그 으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새로운 미디어나 콘텐츠가 등장할 때 일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디어만 딱 이렇게 특정하고 한정적인 접근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트위터 규제할 때도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고요. UCC 사실 UCC는 전문화된 집단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유권자들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인쇄 매체에 준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준용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UCC 규제 뭐 혹은 트위터 규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었단 말이죠. 특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정의는 선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한 것들을 준용해서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반면에 저 개인적인 소회이긴 하지만 이 한국이 민주주의로 이제 이행된 지 30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우리 민주주의에 허약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촛불 시위 등등에서 확인이 됐던 바고 그런데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만큼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가장 큰 흠결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인데 온라인을 매개로 했어요. 하지만 선관위가 이 부분은 거의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뭔가 하면 이용자들에 대한 규제는 시시콜콜하게 트위터니 UCC니 해서 개입이 들어갔는데 이게 국가기관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농단을 했다라고 하는 게 심증으로 물증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드리지 못해요. 사실 선관위 역할은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은 유권자보다는 적어도 이게 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내실은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은 이제까지 엄밀하고 그렇죠. 이제 합의적으로 굉장히 발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그리고 온라인 사항의 공직선거법을 아주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뭐죠? 의혹을 파헤치는 것은 좀 상당히 미진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국정원을 상대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논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중심으로 할 것이냐, 유권자 중심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거의 다 후보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유권자보다는 후보자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은 법조문에 더 어리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도 지금 이제 선관위하고 협력 교과목도 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 교양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좀 우리나라 선거 참여에 대해서 배우고 법제도 익히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300명씩 수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친구들이 선거 때 임박해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 이거 온라인 이용해서 이 글을 올려도 됩니까? 딱 하는데 겁이 덜컥 나죠. 제가 가르칠 때는 명확하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도선관위 전화번호 알려주고 홍보과에 전화해봐라고 거의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원론적인 것, 그리고 제가 아는 규정 하에서는 가르치는데 혹시 얘가 어떠한 식의 표현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결코 참여의 촉진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조문이 많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제 언젠가는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자유 이 두 개의 양 가치를 딱 5대5 균형치로서 반영을 해서 공직선거법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선거 세미나를 수백 번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존의 방점이 공정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처벌의 규칙이 아니라 행동을 촉진하는 규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다소간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자유로 무게중심을 명확하게 이동시키는 선거관리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나중에 선관위 이름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일렉터럴 커미션에서 선거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 문화를 창달하고 관리하고 또 참여를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측면이고요. 하고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 또는 선거 운동의 자유라고 했을 때 지금 엄밀하게 거의 90% 이상 후보 선거 운동의 자유에 맞춰져 있지, 유권자 선거 운동의 시각은 상당 부분 많이 결핍돼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결론 부분에서 법조문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시각은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책에 제가 우리 발표 자료집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결론 한번 같이 보시면서 주로 제가 이제 후보하고 유권자하고 얼만큼 편향돼 있는지 이 부분 좀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인데요. 하나는 이제 언론이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자유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의 알 권리에 관한 선거운동의 자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및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자유인데요. 일단은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선거운동에 관한 정의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관한 정의로서 딱 끝나야 되는데 뒤에 이제 부속 조항들이 있죠. 그리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데, 그것 때문에 적어도 93조, 94조, 95조가 다 그 선거운동 정의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속 조문들이 아래 쭉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일괄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전체 공직선거법 틀에서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들을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선거운동 정의 부분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을 해야 된다. 아예 이제 없을 수는 없죠. 이게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으나 최소 범위로 한정을 시켜야 되고 목적, 그 행위의 목적들을 상당히 제한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지배를 받는 부속 조문들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94조 이렇게 보시면 방송, 신문 이용 광고 금지 같은 경우도 이게 주로 이제 후보자들 한테 적용되는 것이지만 유권자들은 더욱더 엄두를 낼 수 없는 조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2조 1항, 82조 5항 그리고 109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행위나 선거 운동의 전송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개정을 해도 이 법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폐지를 권고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실명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실명제만 기존에 3가지 법에 이렇게 투영이 돼 있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공직선거법에 남아 있고 이거 지금 공직선거법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 중앙선관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국회의 방임 행위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조항으로 계속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우스운 일이죠. 그 사문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광고 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유권자 참여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 이메일 선거 운동 같은 경우 59조 254조 같은 경우도 유권자에게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 이제 그 삭제 조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인데 이것들 보면은 후보자가 선관위를 선관위를 경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직접 이렇게 이 행위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정성에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절차적으로 선관위를 경유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겠다 권한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8조의 온라인 여론조사 제한 이것도 풀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학생들도 모의 투표하고 그러는데 일종의 레퍼런스 이게 사실은 크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다만 이게 그냥 어떤 주관적인 행위인지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이테이션 하는 것인지 이러한 정도의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 알 권리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그 선거운동 정의에 연동되어 있는 것인데 93조의 그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금지 이거는 그냥 없애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이제 의원님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허무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107조에 보면 이제 선거 운동에서 선거 구민에 의한 이제 서명 날인 행동의 금지 이것도 유권자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폐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 또는 워낙 페이크 뉴스도 많고 그 다음에 엉성한 여론조사 업체가 많기도 하지만 이것들도 이제 알 권리가 좀 더 상위의 가치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열화된 후보자 비교 평가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이게 없으면 유권자들이 정책의 어떤 순도라든지 퀄리티를 오히려 알 수 없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10조, 250조, 251조의 허위 비방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법상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있는 것들을 공직선거법에 가져오는 것은 가급적 금하면 좋겠다. 특히 어떤 게 있는가면 특히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공직선거법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해서 마치면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의 개념이지만 다른 이제 인식틀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선거 운동의 자유를 촉진하는 면이 있지만 그동안 지켜왔던 공직선거법 운영의 공정성 또 해야 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용을 할 것인지 미국의 맥락, 유럽의 맥락, 한국의 맥락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나와서 백인 만세 부르면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유럽에서는요. 유럽에서는 나와가지고 유색 인종 어떻게 해버리자 이렇게 나오면요. 어떻게 형법상으로 처벌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맥락을 확보하는 것 오히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앞으로 풍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